지금부터 HLB 그룹주를 볼 거예요. 그날 시장이 밀리면서 HLB 그룹주로 좀 밀리고 있긴 한데 천만 다행인 거는 그래도 저점들을 심하게 훼손하진 않고 있죠. 공매도 좀 잠깐 볼까요? 공매도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HLB 공매도가 28%. 많이 나오죠 지금. L생도 13%대. 공매도 28%. 하루 거래량 28%가 공매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단하죠. 자, 저거 참고로 보시고. HLB 월봉 H를 보게 되면 엄연히 추세는 깨졌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지금 심하게 밀리게 돼서 3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언제든지 27,800원을 오게 되고 27,800원이 오게 되면 아마 HLB를 더 충분히 사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 주봉에서도 오늘이 수요일인데 역시나 5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하면 중기적으로 추세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하향으로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어제 채점 또 찍었죠. L생 같은 경우에는 월봉에서 수급기여선인 60기여선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한데 아직은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 5선 깨고 있죠.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금요일 종가상 또 깨게 되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의 종가가 둘 다 굉장히 중요하고 LG는 제가 어제 깼다고 그랬죠. 완벽히 깨면서 주봉에서 깼기 때문에 역시나 이 친구도 이번 주에 못 들려주게 되면 5주선을 타고 줄줄줄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LTE 같은 경우에 흐름이 좀 좋아졌는데 어머니 월봉 예치가 났죠. 이 친구 낮에 이 공간에서 그냥 잘 모아가시면 되고 주봉에서 5선 위에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있는 애가 얘고 일봉에서 거래량이 조용하다가 근간에 살짝 변화가 생겼어요. 뭔 얘기냐면 LTE만이 유일하게 오늘 21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순간 뛸 수 있어요. 요 작은 거래량의 변화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이해할 때 너무 큰 거래량의 변화를 보지 말라고 그랬죠. 이 친구는 평소에 6만 주, 9만 주 거래되던 애가 근간에 15만 주가 거래돼요. 그러면 살짝 뭔가 있는 거기 때문에 20선 깨지 않는 선상의 대응이 맞고 HLB 글로벌도 엄연히 추세는 완벽하게 우하향이지만 이 정도 공간이 굉장히 싼 거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진 않겠지만 그냥 꾸준히 매달 잘 모아 가시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인다. 주식은 최소한 싸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월봉 기준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월봉에서 5개월선을 뚫어주기가 엄청 힘들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5개월선 뚫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노터스는 뚫었어요. 5,500원만 앞으로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일봉에서도 의미 있는 거래량, 즉 거래량의 크기보다는 앞에 있는 물량을 잡아먹는 이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터스는 앞으로도 그냥 21선 같은 데만 훼손하지 않으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제가 손 대지 말라고 그랬죠. 이 친구 절대 손 대지 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금방 알려드렸죠. 노터스는 20개선을 깔끔하게 지켜주고 돌아 나갔지만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20개선을 그냥 깼죠. 뭔 얘기냐면 장기적인 추세의 기준선인 20개선을 깼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해줘야 20개선까지밖에 반등을 못하고 잘못하면 주봉에서 줄줄줄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지금 절대 손대는 거 아니에요. 손대지 말고 앞으로 제가 추세 전환과 턴이 되거나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사시더라도 그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박셀바이는 아주 쉬워요. 월봉에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투바닥이죠. 외바닥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어느 정도 바닥권을 인식시켜준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전 저점 35,100원만 깨지 않으면 흐름이 좋아질 것 같고 NC트론 자꾸 올라가죠. 예, 자꾸 올라가는데 수급주선인 60주선이 목표가예요. 이번 주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또 뛸 수 있어요. 또 뛸 수 있는데 최소한 주식을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저점이 좋았네요. 여기 저점이 주봉에서 5주선이에요. 그러니까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NC트론은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이 친구 보면 여기부터 잘 모아 가시라고 그랬죠. 제가 이 거래량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 때문에. 자, 신신제약이 안 끝났습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신신제약이 갈 수 있는 가격은 월봉에서 봤을 때 20개월선이에요. 아직 못 갔죠. 20개월선까지만 가도 6,200원이기 때문에 아직 못 갔고 주봉에서 5주선과 수급주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추세가 유지가 돼요. 아직도 거래량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 뛸 수 있고 JW 신약도 어제 시장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당연히 들어온 조정이죠. 우리가 JW 신약을 사려고 하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그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엄연히 5선 근처에 있어요. 그럼 뭔 얘기냐면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계속 들어오죠. 지금.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냥 21선만 깨지 않은 매수예요. 당연히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근데 굳이 손절의 의미는 없어요. 원체 이치가 낮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명문제약도 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21선을 그냥 깼죠. 근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월봉 H가 엄청 낮죠. 가야 어디 가겠어. 대신에 외바닥이니까 조심은 해야 되지만 주봉에서 봤을 때 10선 같은 자리가 밀고 내려오지 않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해줘서 21선을 회복해주면 바로 매수해요. 그래놓고 어제 저점만 깨지 않으면 홀딩하시면 돼요. 자, 경남제약은 마찬가지로 제 경남제약을 처음에 매수하라고 한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 땡땡이 생겼을 때 많이 올라갔죠. 상한가 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친구. 자, 그런데 이 정도 조정 가지고는 좀 더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 여기서 사이가 싫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상한가 갔다 다음날 이렇게 11% 갔기 때문에 40%, 50% 가까이 올 친구를 지금 들어가야 좀 그리니까 좀 기다려야죠. 어디까지 기다리냐. 주봉에서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못 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2240원, 5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목금 3일 동안은 요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려면 이번 주 금요일날 사시면 돼요. 만약에 오늘 찍고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꼭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꼭 사실 분들은 자, 부강약품도 제가 수급주선 뚫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대신에 추세는 턴이 되고 있고 월봉의 H가 원체 낮아요. 앞으로 여기 갈 거예요. 갈 거니까 지금부터 사실 분들은 그냥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쭉 사시면 되는데 아마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한번 빵 때릴 확률이 있으니까 부강약품 잘 보시고 안 끝났다는 얘기가 제약주들이 아까 초반에 알려드렸죠. 제일파마홀딩스 같은 경우야 지금 중국이 난리죠. 특히 아까 알려드렸듯이 화이자하고 중국 쪽하고의 계약 움직임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슈를 제일파마홀딩스나 제일약품이 탈 수가 있어요. 자, 제일파마홀딩스를 우리가 사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월봉의 바닥이에요. 아직도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추세가 유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가 쫓아가서 내동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죠. 앞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의미 있는 거래량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얘예요. 얘가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에요. 이게 끼키야 33만 주지만 1000만 주, 2000만 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전에 이렇게 보시면 만주, 뭐 이렇게 19,000주, 2만주 이렇게 거래되네요. 만주, 2만주 거래되던 애가 어느 순간 24만주가 거래됐고 꼭 몇천만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던 애가 어느 순간 33만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 전날 35,000주 거래해서 평소 거래량의 10배예요. 즉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파마홀딩스를 여기서쯤 얘기해 드렸어요. 괜찮다고. 그랬더니 한참 걸렸어요. 한 달 만에 빵 날아갔습니다. 얼마를 갔냐? 이때 저점이 10,000원대니까 40%가 올라서 한 달 기다려서 40% 먹는 거 좋지 않아요? 그죠? 하루하루 그냥 5%, 3% 먹어 올라가지 말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수급주선인 60주선이 있기 때문에 얘를 못 들어주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기가 막히게 들어왔죠. 하필 안 그래도 싸게 사고 싶은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살 자리가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질 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시장이 무너질 때 걱정할 게 아니라 아, 좋은 주식을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 무너진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나 주식 못하겠어요. 막 떠날래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저렇게 좋은 종목을 나한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파마홀딩스는 21선만 지켜주고 돌아나간 양봉이 생기게 되면 바로 매수해주면 좋겠죠. 20선 찍고 돌아서 뛰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대신에 깨면 일단 기다렸다가 회복해줄 때 사는 게 낫고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자리가 이런데요. 다 날아갔죠. 그래서 가장 좋은 매수 타임은 여기였어요. 여기. 저도 실질적으로 매수를 했고 멤버한테 알려드렸어요. 살려면 여기서 사라고. 다음날 그냥 날아갔죠. 그런데 하필 또 이 자리가 어디냐면 수급주선인 60주선이 정확하죠 이거. 그러니까 얘를 못 들어주면 엄연히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기가 막히게 딱 들어왔죠. 어디까지? 5주선까지. 그런데 어제 미증시가 살아나고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에 오늘 살아난다면 5개월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인 20개선을 가락률이 굉장히 커요. 뭔 얘기냐면 20선 깨지 않으면 돌아서 나가서 빵 때린다는 거죠. 그죠?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대신에 이런 거래량의 변화는 분명히 이 주식에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유나이티드 제약을 봅니다. 알려드렸죠. 유나이티드 제약이 월봉에선 외바닥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은 외바닥인데 이 친구는 6월 달에 우리나라 지수가 무너진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잘 지켜주는 거죠. 누군가의 매집이 있었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제 생각은. 자, 그러면 주봉에서 이동평균선 3개가 깔끔하게 다 모였죠. 매집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형태가 보여요. 그런데 앞전에 거래량의 변화가 확 생겼죠. 뭔 얘기냐면 오늘 20선 지켜주고 돌아 나가게 되면 또 뛴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약주가 안 끝났다는 얘기죠. 자, 이수앱지수의 월봉의 H도 굉장히 낮고 동구바이오 제약도 마찬가지로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 전환과 턴이 더 뛸 수 있어요. 바디텍 매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제 시장이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바디텍 매드가 독감하고 코로나를 동시에 진단하는 키트가 있어요. 물론 밀리긴 했어도 월봉에서 이 정도의 위치는 정말로 싼 거다. 최소한 주식은 싸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오뮤텍의 흐름이 좋죠. 요새 5개월선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도 20선 위에 있어요. 네오뮤텍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20주선 위에 올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오뮤텍은 지금 매수가 맞아요. 카카오페이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하시더라도 이런 자리가 다 매수 타이밍이 돼요. 신테카바이오를 봅니다. 자, 신테카바이오를 새로 갖고 왔는데 제가 어제 몇 종목을 뺐어요. 막 상한가고 난리 난 거 다 뺐어요. 왜냐하면 그 상한가 간 친구를 쫓아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로 봐야 되는 종목들인데 신테카바이오가 5개선 뚫어주고 있죠. 주봉에서도 이선 위에 있어요. 뭔 얘기냐면 신테카바이오 흐름이 좋아졌는데 조금 거래를 생기다가 어제 빵 터졌죠. 대량 거래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거래량이 130만 주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싹 잡아먹는 아주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로 뛸지 안 뛸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부터 5일선부터 20일선까지 분할 매수하면 이 친구는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특히나 옆으로 이틀 음봉으로 땡땡이를 그렸다. 더 좋겠죠. 자, 파맵신입니다. 파맵신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월봉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대신에 추세는 좋은 건 아니에요. 주봉에서만 틀어놨는데 이 친구가 일봉에서 근간에 상당히 수상해요. 앞전에 대량거래 터지고 저점에서 빵 때려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개인들을 괴롭혔죠. 그럼 누군가가 이 공간에서 매집이 있었다고 보면 매집봉이 들어왔죠. 한 번, 두 번.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두 번이 터진 거예요. 이 거래량이 220만 주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래량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뛰면 뛰어.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엔젠바이오 얘기를 드렸죠. 엔젠바이오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눌러주고 바로 뛰었죠. 눌러주자마자 이날 30% 쉬었다가 어제 또 갔어요. 그러면 엔젠바이오가 끝났냐? 하나도 안 끝났어요. 엔젠바이오의 월봉 H는 여기에요. 제가 생각하는 엔젠바이오의 목표가는 여기에요. 여기가 13,000원대가 되게 되고 주봉에서 수급주선 맞고 떨어진 것 뿐이에요. 이제 추세 전환과 턴이 됐죠. 주봉에서 완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쫙 옆으로 매집해놓고 그냥 떴기 때문에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요. 은행 이자도 안 나와요. 개인들 본인만 바쁜 거예요. 본인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가지고 본인만 하루하루 호가창 보고서 이거 왜 안 움직이지? 아우 지겨워. 이거 왜 안 움직이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아, 팔아야 되겠다. 그 파는 순간 날아간 거죠. 이건 우리를 땡땡이라고 하죠. 색깔이나 꼬리의 길은 중요하지 않아요. 엄연히 엔젠바이오는 땡땡이가 생긴 거기 때문에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오늘 또 뛴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깨면 그냥 20분까지 또 모아가시면 돼요. 자, 삼진제약은 제가 여기서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삼진제약을 떨어지는 걸 맞춘 게 아니고 삼진제약은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항상 28,000원을 가게 되면 25,000원, 23,000원이 되니까 굳이 사시더라도 26,000원부터 사시더라도 25,000원 근처에 사셨다가 그냥 28,000원에 파시면 돼요. 박스권 매매, 가장 기본이 되는 쉬운 매매법을 갖고 있는 게 삼진제약이에요. 자, EDGC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 EDGC의 월봉 H가 어디냐면 바닥이에요. 단 재무는 빵점이에요. 재무가 안 좋으면 제가 생각도 못하는 악재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본인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재무가 안 좋은 종목에 큰 돈을 싫지 않아요, 절대로. 단기로는 할 수 있는데 큰돈 실었다간 낭패를 봐요. 대신에 차트는 아주 좋다 보시면 돼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완벽하게 들어왔죠, 지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20일선만 지켜주면 순간 날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좋아진다면 당연히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크고 특히나 원격의료 관련주들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원격의료 관련주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그냥 하루하루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 친구들을 내가 사고자 한 자리, 대표적으로 유비케어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유비케어 사는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우하향할 때도 아니에요.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대신에 5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안 돼요. 외바닥이죠. 이런 기준만 갖고 주식을 한다면 사실은 손실보다는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크고 어제같이 시장이 무너지거나 떨어졌을 때 너무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샀을 때 대신 월봉 고점에 샀다거나 우하향할 때 산 거는 무조건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또 내 동네에 쫓아 울렸다. 이것도 역시나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시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시장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줘요. 너무 고점에만 사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해 줄 때 여기서 사야 되는데 많은 개인분들이 다 여기서 산다는 거죠. 테슬라가 잘못했냐? 아니에요. 테슬라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익을 준 주식인데 많은 테슬라에 물리신 분들이 테슬라를 욕하죠.
머스크를 욕해요. 그런데 테슬라는 엄연히 8달러짜리를, 아니다, 40달러짜리, 여기가 40달러였어요. 얘를 400달러, 즉, 우리에게 10배라는 좋은 수익을 안겨준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냐? 우하향할 때 사신 분들이 잘못한 거고, 지금도 제가 저점 못 찬다고 그랬죠. 지금 또 테슬라를 좋다고 사신 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테슬라를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앞전에 10배나 올려줬는데 이 친구가 뭐가 나빠? 본인의 포지션이 잘못됐다는 거죠. 어차피 얘는 또 이렇게 쭉 떨어지면 돌아서 또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사야 될까요? 여기서 사야 되겠죠, 다시.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즉, 시장은 잘못하는 게 없어요. 시장은 어차피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계속 반복해요. 코스닥을 보게 되면 어차피 여기가 가게 되면 1000포인트를 가게 되고, 지금 600피, 700피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1000피를 가거든요.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위험하고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할 때 좋은 주식을 사서 가만히 냅뒀다가 900피, 1000피에 팔면 되는데 여기서는 못 사고 있고 팔고 있고 나중에 또 1000피가 가면 이제 주식을 사야 될 때인가 봐. 야, 누가 그러는데 코스닥이 1000피에서 2000피 간대. 이 얘기는 1000피가 되면 다 나와요. 그럼 거꾸로다가 700피가 되면 야, 누가 그러는데 막 500피가 오고 400피가 오고 이제 주식하면 안 된대. 이제 주식하면 안 된대가 아니라 주식은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달러는 지금 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지 말라고라는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주식을 해야 되고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고라는 거품이 꼈을 때 우리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완벽하게 일반인하고 거꾸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인분들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자산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하다못해 내가 먹는 과자, 까까까지도 되도록이면 싸게 사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나에게 마진이란 수익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좀 시장이 살아나줬으면 좋겠어요. 미정 씨가 반등해줬으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좀 살아나길 바라보고, 오늘 꼭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고, 오늘 오후 일반 실망은 제가 쉬니까 병원을 좀 갔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멤버님들은 8시 15분에 뵐 거고, 또 8시 15분부터 10시 반까지 진행하면서, 자, 오늘 저녁 때 볼만한 그 노란 썸네일도 다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편안하게 보시게끔. 우리 멤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또 멤버님들도 최선을 다해드려야 돼요. 내 1000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 오전 시장 고생하셨고, 오늘 꼭 성공 투자하시고, 멤버님들 8시 15분에, 8시 15분에 20분, 그러니까 8시 15분에 뵐게요. 아니다. 8시 30분에, 죄송해요. 8시 30분에 뵐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